다음에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좀 살펴볼까요? 구글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파괴적이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슈톡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채널에서 이슈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슈톡 새롭게 만들면서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요. 쇼츠, 프로그램 내용 정말 신경 많이 썼으니까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프론티어를 넘어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번 달 5월을 돌이켜보게 되면 마치 AI 산업에서 퀀텀 점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메타의 라마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드, 구글의 I.O. 등 다양한 그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그 전략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AI가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내세웠던 AI 전략은 기존의 단순한 제품 발표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서 AI가 도구의 시대에서 대리인의 시대, 즉 에이전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도구에서 대리인이라 그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냥 챗 GPT를 갖다가 쓰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GPT-4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답하는 지능형 도우미 정도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빌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내놓았고요. 아예 AI가 사용자의 의도나 행동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지난주에 열었던 문서를 자동으로 요약해 주거나 예약한 미팅의 요점을 미리 정리해 주는 기능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 AI, 즉 행동하는 A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다양한 행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 세 개의 행사에서 각 기업들이 같은 미래를 향해서 달리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AI를 얹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리콜 기능이 포함된 코파일럿 PC로 AI OS 생태계를 열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메타부터 잠깐 살펴보게 되면 AI를 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퀘스트 VR 등에 통합을 시켰고요. 이는 메타의 AI가 일상 대화 속으로 침투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연결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연결 속에 AI가 녹여들게 설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콜 기능이 포함된 코파일럿 플러스 PC로 AI OS의 시대를 열었다라고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공개됐고요. 그리고 리콜 기능이 세부적으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핵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행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가 알아서 문서, 앱, 작업을 갖다가 추적 정리해주는 기억하는 컴퓨터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성능 AI 디바이스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좀 누리는 것 같습니다. 구글을 좀 살펴볼까요? 구글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파괴적이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미나이를 전면에 내세워서 AI 에이전트 중심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제미나이는 멀티모달에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지메일, 검색 등 기존의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좀 삽입이 가능했고요. 모든 트래픽에 AI를 탑재했습니다. 구글 자체가 AI를 브라우저의 진화된 형태로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게 됐고요. 우리가 검색을 하는 순간에 이미 AI가 실행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구글의 발표의 특징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구글 편에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이미 유튜브에 좀 많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투자로 연결될 수 있겠냐. 에이전트 AI는 단순한 모델 업그레이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봤을 경우에는 AI 네이티브 디바이스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스의 자동화, 세 번째로는 콘텐츠 산업의
제 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I가 사용이 된다고 하면 AI 기반의 어떤 디바이스의 성장이 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뭐 얘기 듣기로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AI 칩이 내장된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애플, 삼성도 자체 NPU 기반의 AI 기기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방 산업에 해당되죠. 엔비디아, AMD, 퀄컴들도 이제 칩을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내놓았고요. AI 디바이스는 과거의 스마트폰 같은 혁명을 갖다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 시대가 새로 열리는 듯한 착각을 갖다 불러일으키게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에이전트 기반의 사스 기업이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라 하면 뭐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뭐 사용한 만큼 돈을 지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AI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사스 구조가 확산됨에 따라서 기존의 도구를 갖다 사용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 대리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썼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점점 도와주는 시대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사점을 잠깐 보게 되면 멀티모델 생태계와 AI 광고 모델의 진화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이전에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텍스트, 음성, 영상 기반의 뭐 검색, 쇼핑, 마케팅이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이를 AI가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성하고 타겟팅하고 광고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 그러면 지금 투자하면 어떻게 이걸 갖다 개념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다음에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AI 에이전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디바이스의 공급망, 마지막으로는 사스 및 콘텐츠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투자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락인 효과를 갖다가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주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AI 대형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 같은 경우에는 고속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AI 산업에서 생성의 핵심 키워드였다라고 하면 2025년 이후에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이제 우리 대신에 일하고 대신 기억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기존의 기술적 투자 방식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모델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투자했던 시대는 이제 끝나갔고요. 이제는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서 통합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슈톡이었습니다.